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저는 어린이 라디오 진행을 맡은 동화작가 박채란입니다. 어린이 라디오는 책친구 협동조합의 작가들이 어린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 목소리가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첫 번째 방송과 두 번째 방송을 무사히 마치고 벌써 세 번째 방송이에요.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왔을까? 또 어떤 여러분의 솜씨를 들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첫 사연 들어볼까요? 김포 금빛초등학교에서 최수아 기자가 사연을 보내줬어요.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생이 저녁 시간에 딴짓을 하다가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저도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요. 하필 어제 안 그래도 배고픈데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한밤중에 고기를 굽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굽는지 동생이랑 창문 옆에서 고기 냄새를 느끼다가 잤습니다. 네, 고기 냄새 정말 강렬한 유혹이죠. 밥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고기 냄새가 나면 코를 킁킁거리게 되는데 배까지 고픈 상태였으면 와, 정말 상상만 해도 괴로웠을 것 같아요. 고기 냄새라도 맡으려고 창문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게 귀엽고 또 웃기게 느껴져요. 조만간 맛있는 고기가 저녁 메뉴로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솜씨 자랑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윤서 기자의 캉캉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오카리나 연주 들었는데 오늘도 멋진 오카리나 연주를 들으니 참 좋네요. 캉캉의 신나는 선율이 오카리나 소리로 들으니까 더 청량하게 느껴져요. 기분도 한껏 좋아지고요. 좋아진 기분을 유지하면서 이번엔 다음 사연을 읽어볼게요. 일산 정발초등학교 이예준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마두동에 사는 5학년 이예준입니다. 이건 얼마 전에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날 논술학원 끝나고 학원을 같이 다니는 한 여자아이와 그 다음 학원인 컴퓨터 학원으로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논술 컴퓨터 학원을 같이 다니는 한 남자친구에 대해 욕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남자친구가 착해서 좋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마 그 남자아이에 대해 욕하지는 못하고 쩔쩔맸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와중에 저희는 컴퓨터 학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남자아이가 컴퓨터 학원 시간을 우리와 같은 시간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학원에서 그 남자아이가 제가 코딩할 때 타자가 느려서 도와주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야, 네가 왜 예준이를 도와주냐? 예준이가 혼자 하는 것도 예준이에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남자아이가 그 여자아이에게도 잘 대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원이 끝나고 저희 엄마에게 여자아이들은 왜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지 물어보자 엄마가 여자아이들은 무심한 척 잘해주는 남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엄마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모두가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여자아이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재밌는 사연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친구가 소리를 질러서 예준 기자가 정말 당황했겠어요. 다른 친구의 험담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특히 그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라면 정말 쩔쩔매게 돼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슬쩍 말꼬리를 돌리거나 딴청을 부리기도 해요. 서로 험담하지 말고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예준 기자의 답답함이 전해지는 사연이었네요. 이번 시간은 상식과 교양을 쑥쑥 키워주는 세상 모든 것들의 이야기 세모이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바람의 이름. 바람은 다양하게 불립니다.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동풍, 서풍, 남풍, 북풍, 또 남동풍, 북서풍 등으로 부르지요. 동풍의 순 우리말은 새바람입니다. 새바람의 새는 날이 새다 할 때의 새입니다. 그러니까 새바람은 날이 새는 쪽, 곧 해가 뜬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뜻하는 거죠. 서풍은 한이바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한이는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불어온다고 해서 한이바람이라고 합니다.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맞바람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마는 앞쪽을 가리켜요. 마당이나 이마의 마와 같은 뜻이죠. 우리 민족은 남쪽을 앞쪽으로, 북쪽을 뒤쪽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산을 남산으로, 뒷산을 북망산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맞바람은 앞쪽인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뒤쪽인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뒷바람이라고도 했는데 이 뒷바람이 변해서 뒷바람, 다시 된바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된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은 세기에 따라서도 부르는 말이 다릅니다. 가장 여린 바람을 실바람, 나뭇잎이나 깃벌이 가볍게 흔들리는 바람을 산들바람,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걷기 어려울 만큼 강하게 부는 바람을 센바람, 우리가 흔히 태풍이라고 부르는 잔가지가 꺾이고 걷기 힘들며 파도가 높아질 만큼 강한 바람은 큰바람이라고 합니다. 또 바람의 특징을 살려 부르는 말들도 있습니다. 살을 벨 듯 매섭게 부는 바람을 칼바람, 회오리처럼 휘몰아치면서 부르는 바람을 회오리바람 또는 돌개바람, 가을에 으스스하게 부는 바람을 소슬바람, 겨울에 문틈이나 작은 구멍으로 드세게 들이치는 바람을 황소바람,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여 부는 바람을 꽃샘바람이라고 하지요. 그러고 보니 바람을 일컫는 말이 참 많았네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기억해놔야겠어요. 동풍은 새바람, 서풍은 한이바람, 남풍은 맞바람, 북쪽 바람은 된바람이요. 네, 그러면 이제 음악을 한 곡 감상하도록 할게요. 인천 삼산초등학교 황서연 기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리드리히 클라우의 소나틴의 1번 2악장.
황서연 기자의 피아노 연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만큼 치려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피아노라는 게 사실 흔한 악기지만 꾸준히 연습하는 게 참 힘든데 황서연 기자가 열심히 연습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정말 멋졌어요. 이 음악의 여운을 간직한 채로 다음 사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천 연성초등학교 조은별 기자가 사연 보내주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해서 자전거를 타자고 했는데요. 저는 밥을 먹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가서 자전거를 빼려고 했는데 제 자전거가 앞을 다른 자전거가 막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전거라서 밀기도 좀 그렇고 친구한테 또 전화가 와서 자전거를 못 뺀다고 했더니 친구가 와서 도와주어 요리조리 잘 뺐습니다. 집 앞 공원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또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4명이 모이니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잠시 자전거 타지 말고 계단 탈출과 고래 사냥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술래를 정했지만 제가 대신 술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타임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잠깐 게임 멈추는 거요. 계단 탈출은 재미없어서 고래 사냥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술래였는데 좀 천천히 하고 쉬엄쉬엄 해서 처음에는 힘들거나 졸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왜 재미있게 안 하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 다른 친구는 물었을 때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또 다른 친구는 내가 술래 하겠다 하고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계속 자기가 술래를 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술래가 아니면 쉬지 못하는 것을 알아서 친구의 마음도 이해는 하겠지만 게임에서 술래가 게임을 그만하자고 하는 거나 술래가 쉬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앞으로는 힘들면 힘들다, 쉬고 싶으면 쉬자 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 사연 읽으면서 제가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친구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서 황당했다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아니, 술래가 술래 역할을 제대로 해야 게임에 재미가 있는데 술래를 하면서 쉬다니요. 같이 노는 친구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는 건 사실 어른들한테도 어려워요. 저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적이 많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 솔직하게 얘기해 라고 말해주면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은별 기자가 왜 그래?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라고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연도 듣고 상식도 쌓고 연주도 듣는 동안 어린이 라디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맞아요. 이번 시간은 이야기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이야기 손님으로 와주신 분은 바로 그림책 작가 박은정 선생님입니다. 박은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소심한 박수 무엇인가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네, 먼저 이야기 손님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1분 신문 10답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준비됐습니다. 네, 고향은? 경상남도 마산이고요. 마산은 사라졌고 이제 창원시가 되었습니다. 네, 띠는? 예? 네, 12띠 가운데 무슨 띠냐고 여쭤본 거예요. 무슨 띠세요? 아, 말띠입니다. 별자리는? 처녀자리입니다. 혈액형은? B형입니다.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죠. 좋아하는 색깔은요? 보라색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 음식은? 밀가루로 된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네, 취미는? 그림 그리거나 그림 그리는 척합니다. 무인도에 가지고 갈 것 3가지 골라주세요. 무인도는 역시 저를 지켜줄 칼이 필요하겠고요. 칼이 생각해보니 별로 필요가 없겠군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먹을 걸 잔뜩 들고 가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래 먹을 수 있는 햇반과 오래 먹을 수 있는 김치, 오래 먹을 수 있는 물 등을
잔뜩 갖고 가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석밥, 김치, 물 이렇게 세 가지 가져가신다는 거죠? 네. 네,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5글자로 해주세요. 뵙고 싶었죠. 네, 뵙고 싶었죠? 5글자 말씀해 주셨어요. 네, 항상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무인도에 가져갈 3가지를 정한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대학교 때 돈을 흥청망청 쓰는 바람에 생활비가 바닥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흘 정도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였는데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찬장을 뒤져보니까 밀가루랑 설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틀간 호떡을 먹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밥이랑 김치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작은 언니가 저를 보다 못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00원으로 도대체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인가, 이 만족스러운 식생활을 이틀 동안 해야 된다라고 결심을 하고 저희 집 밑에 있는 편의점에 내려갔더니 5,000원짜리 옥토미 1kg과 그 즉석 그 편의점 음식 코너에 김치가 봉지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게 10,000원어치를 사와서 6개에 나누어서 밥과 김치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밥과 김치와 물은 박은정이 생존하는데 최소한의 안전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인도는 아니었지만 무인도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3가지를 자신 있게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문 10단 말고도 제가 간단하게 오늘의 이야기 손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박은정 작가님은 네 꿈이 뭐이가라는 작품이 초등학교 5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리셨고요. 매일매일 힘을 주는 말이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교과서 작가세요. 모든 동화 작가의 꿈 교과서 작가이십니다. 제1회 웅진 북클럽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웹툰 부분에서도 당선되셨어요. 글과 그림을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분이시자 지금도 그런데요. 만나면 웃음을 팡팡 터지게 해주시는 웃음 바이러스 전파자이십니다. 소문으로는 만나는 어린이들마다 배꼽을 주고 웃게 만드신다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네, 당당하게 사실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그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떤 개그 프로에서 선생님이 강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남을 웃기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 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이들을 보면은 사랑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좀 인기 있는 어린이가 되고 싶고 무리들 가운데서도 잘 웃기고 재밌는 말을 많이 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면 강연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의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싶다라는 바람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말이에요. 네, 맞아요. 웃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열리는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선생님과 같이 만났을 때 그렇게 실컷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박은정 선생님과 또 얘기 나눠볼 건데요. 선생님은 글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림책 작가를 꿈꾸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작은 도시에서 살았고 그곳에는 도서관이 제대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책이 너무 좋아서 집에 몇 권 없는 책을 보고 또 보면서 자랐어요. 나중에는 책에 나와 있는 작가와 화가 이름을 죄다 줄줄 외울 정도였어요. 그분들은 저에게는 연예인보다 더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작가가 될 거라고는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린 시절에는 내가 작가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선생님 어린 시절에 무슨 재미있었던 일 같은 거 있으실까요?
예, 저 집에 있는 책을 다 읽다 보니까 더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좀 멀리 마산 시내에 나가면 큰 도서관이라는 와, 곳이 네.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더니 도서관이 있고 거기 대출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라고 사서 선생님한테 듣고 너무 기뻐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서서 읽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아무도 앉으라고 안 해줬나요? 예, 뭐 의자나 책상 같은 게 없었어요. 아, 하지만 너무나 뿌듯해서 집에 돌아온 다음에 큰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곳이 있어. 그래서 큰언니도 버스를 함께 타고 그곳으로 가서 4시간, 5시간 서서 며칠씩 읽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는 대출실이라서 의자와 책상이 없었던 어머. 거고 더 넓은 종합 열람실이 있어서 거기에는 책상과 의자가 있고 모두들 자유롭게 읽고 있는데 저와 큰언니만 서서 다리 아프게 맨날 거기 가서 읽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와, 정말. 진짜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게 몇 학년 때 일이세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한 중학교 1학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랑 같이 가셔서 얼마나 가셨어요, 그러면? 한 4-5번 정도 가고서야 네. 열람실이라는 게 있어서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열람실로 가셨어요? 가셔서 보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네. 서서 다리가 아픈데도 책을 읽을 만큼 아마 처음에 큰 도서관을 만났던 그런 기쁨이 크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림책 작가가 되셔서 어린이 친구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어린이 친구가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 안산에서 학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교생이 190명이었었는데 1, 2교시에 이제 80명이 듣고 네. 3, 4교시에 나머지 80명이 듣고 네. 그렇게 해서 1교시에서 4교시까지 하는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1, 2교시 끝난 다음에 여학생 3명이 제 사인을 받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인 받으려고 줄을 길게 서는 게 당장은 무리다. 그러니까 반으로 돌아가서 수업을 듣고 나서 예, 예. 4교시 마친 다음에 찾아오면 사인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고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3, 4교시 강연이 끝나고 나서 그 학생들이 정말로 점심을 먹지 않고 찾아와서 사인도 받고 오늘 너무 얘기가 좋았었다. 나도 꼭 작가가 되고 싶다. 와. 이런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고마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강연 가서 친구들이 다가와서 사인해달라고 하고 또 나도 작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뿌듯한 기분이 들죠. 네. 선생님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어라친 친구들의 솜씨 자랑 들어보고 선생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경상남도 진주 정촌초등학교의 신효은 기자가 놀이 설명이라는 솜씨 자랑을 보내줬는데요. 제목만 들어도 궁금하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노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신효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친구들과 자주 하는 지옥탈출이라는 놀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옥탈출은 놀이터 놀이기구 위에서 하는 놀이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짧게 줄여서 주로 지탈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탈출을 할 때에는 술래를 한 명 정하고 술래가 아닌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피하는 사람입니다. 놀이가 시작되면 놀이기구 위에서 술래가 눈을 감고 피하는 사람들을 잡습니다. 놀이 중간에는 피하는 친구들이 놀이기구가 좁거나 피할 때 놀이기구 위가 아닌 놀이터 바닥에서도 걸을 수 있는 땅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한 땅발 수는 놀이 시작하기 전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몇 발로 할 것인지 정하면 됩니다. 보통 술래잡기와 달리
놀이기구 위에서만 술래가 눈을 감고 잡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어 친구들이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한 번쯤 이 놀이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앞서 술래가 쉬는 사연이라는 이야기에서도 들려드렸던 지옥 탈출이 또 등장했어요. 박은정 선생님, 지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막 지탈하자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지탈이 뭐지? 무슨 새로 나온 탈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가서 애들한테 막 슬쩍 물어보니까 지탈이 지옥 탈출의 줄임말이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옥 탈출이라니 너무 무시무시하다. 처음엔 그런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노는 걸 보니 놀이기구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때로 밖에서 보면 좀 조마조마하기도 해요. 떨어질까 봐. 네. 그렇긴 한데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예, 술래는 엄청 답답하겠지만 그래서 더 재미가 있겠죠. 네. 네.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런 놀이 해보셨어요? 예, 굉장히 많이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술래잡기도 많이 해봤었고, 저는 좀 강하게 노는 타입이라서 그네를 타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네. 이런 놀이를 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라면 어디까지요? 이렇게 수지까지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네. 내가 가장 담이 세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가 비 오는 날에 한번 약간 미끄러지는 바람에 머리에 그네를 부딪혀갖고 어머. 좀 다쳤던 기억도 납니다. 네. 와, 얼마나 세게 올라가셨으면 다치시기도 하고. 지금도 그네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기도 해요. 한 번 그네를 잡으면 아이들이 내려가질 않아가지고 저희 집 앞 놀이터에서는 애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앞에 사람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네. 있기도 하고 그래요. 예. 네. 또 놀이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땅발을 잘 활용하면 또 오래오래 술래에게 안 잡히고 잘 도망갈 수 있다고 하니 잘 활용해서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네요. 네, 박은정 선생님 얘기 재미있게 들었고요. 선생님, 그러면 오늘 우리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에게 읽어주실 책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되었습니다. 제목은 네 꿈은 뭐이가입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는 그런 그림책이라서 할머니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권기요. 사람들이 그러지. 처음으로 하늘을 난 우리나라 여자라고. 나는 하늘을 훨훨 날고 싶었어야. 온 세상이 너더러 날 수 없다고 말해도 날고 싶다면 이 세상 끝까지 달려가 보라. 어느 날 네 몸이 훨훨 날아오를 거야. 네 꿈을 쫓으며 자유롭게 살게 될 거야. 보라, 네 꿈은 뭐이가? 여기까지입니다. 와, 선생님 정말 지금 할머니 한 분이 스튜디오에 오신 줄 알았어요. 선생님 설마 강연에 가서도 어린이 친구들에게 이런 목소리를 읽어주시나요? 이런 목소리로 읽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할머니 가면까지 쓰고 와, 강연을 합니다. 네, 어린이 친구들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겠어요. 저도 듣는 동안에 할머니 얘기를 진짜 듣는 것처럼 쏙 빨려들어서 듣게 됐는데요. 선생님,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조금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권기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 너무 멋지다. 그런데 왜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까? 네. 꼭 알려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랑 같이 그림책을 배운 언니들이 여성 인물 그림책을 한번 기획해서 공모전에 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 저는 당연히 이 사람 멋있던데 나 이분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공모전에 냈는데요. 본선까지는 통과했는데 네. 이제 결선에서 상을 못 받았어요.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원고를 다른 출판사에 보여드렸었는데 그곳에는 또 근현대 인물 그림책을 내고 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권기옥이 이제 1900년대를 살아간 그 네. 년대 사람이라서 네. 여기 이 시리즈에 들어가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책이 네.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뭐 큰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모든 상황이 다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네. 책이 나오게 된 아주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와, 그렇게 이 책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네요. 아마 이 권기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은정 선생님, 어린이 라디오에 이야기 손님으로 오시면 우리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셔야 되는데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고민 하나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고 네, 선생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네. 학교 급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라는 사연이 어린이 라디오로 왔어요. 급식에 관한 고민이라니 궁금하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도 잘 들어주세요. 학교 급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학교는 반의 앞번호 친구들은 월요일과 수요일에 학교를 가고 뒷번호 친구들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모두 학교를 가지 않아요. 저는 뒷번호라서 화요일과 목요일에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랑 국이랑 반찬이 많이 나옵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했던 몇 달 동안 계속 먹고 싶었던 우리 학교만의 돈육 김치찌개는 제가 학교에 가는 날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앞번호 친구들이 학교를 가는 날에는 2번이나 돈육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말이죠. 제가 먹고 싶은 급식 메뉴는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너무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돈육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앞번호 친구들 계속 먹는데 네. 예, 자기만 못 먹으니까 속상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 학교에서 나오는 돈육 김치찌개에 대한 이 학생의 남다른 사랑이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어머니께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라는 생각도 네네. 해봤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에 나오는 바로 그것이 그렇죠. 너무나 먹고 싶은 게 아닌가. 네. 학교에서 먹는 그 분위기, 학교 구내식당에서 퍼지는 그 돈육 김치의 진한 냄새, 그걸 먹을 때 느낌, 식감, 이것을 정말 원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몇 학년 학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번호, 앞번호, 뒷번호 이렇게 해서 각자 다르게 간다든지 이것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못 먹겠지만은 네. 이 먹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다가 언젠가는 먹게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온 힘을 다하여 네. 맛있게 먹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는 한번 영양사 쌤한테 찾아가서 한번 번호를 돈육 김치찌개 어쩌면 영양사 선생님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앞번호만 2번 먹고 뒷번호는 한 번도 못 먹었다는 걸 모르실 수 있으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도 선생님처럼 엄마한테 가서 김치찌개를 끓여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연을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몇 달 동안 계속 먹고 싶었던 우리 학교만의 돈육 김치찌개라고 해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건 엄마의 김치찌개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제일 좋은 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다 같이 학교 수업을 듣고 다 같이 김치찌개를 먹는 그런 거겠죠. 그런 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박은정 선생님을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들을까 해요. 당진 서정초등학교 3학년 1반 친구들이 불러줍니다. 참 좋은 말.
아이들 목소리가 참 예쁜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이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을 그 시절로 끌고 들어가는 힘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합창을 했던 그 시절로 제 마음이 함께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풋풋하고 설레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참 좋은 말이라는 노래를 들으니 저도 오늘 한 번쯤 참 좋은 말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민 상담부터 솜씨 자랑까지 이야기 손님과 함께 해봤어요. 선생님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잘할 수 있을까? 긴장하고 떨기도 했었는데 네. 막상 녹음을 시작하니까 재미있기도 했고 아주 크게 웃기도 했고 몸에 힘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선생님의 느낌이 또 이 라디오를 듣는 친구들에게도 전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박은정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참 알차고 즐거웠는데 어린이 친구들도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고미와 문희를 만날 시간입니다. 곰이랑 문이랑 보들보들 개미똥꾸 멍멍이가 노래를 한 다리미가 옷을 태우 며느리가 밥을 태운다. 그게 무슨 노래야? 그냥 재밌는 노래 들어봐. 이거 끝말잇기처럼 이어진다. 봐봐. 보들보들 개미똥구멍 그리고 그 다음에 멍멍이가 노래를 한다. 그러니까 멍이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보들보들 개미똥구 멍멍이가 노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따라해봐. 보들보들 개미똥구멍 보들보들 개미똥구멍 멍멍이가 노래를 한다. 멍멍이가 노래를 한다. 다리미가 옷을 태우며 다리미가 옷을 태우며 며느리가 밥을 태운다. 며느리가 밥을 태운다. 자, 이제 쭉 이어서 하는 거다. 나 아직 다 못 외웠는데. 걱정 마. 넌 잘할 수 있어. 내가 먼저 해볼게. 보들보들 개미똥꾸 멍멍이가 노래를 한 다리미가 옷을 태우 며느리가 밥을 태운다. 보들보들 개미똥꾸 멍멍이가 노래를 한 다리미가 옷을 태우 며느리가 밥을 태운다. 짝짝짝! 너 진짜 똑똑하다. 천재야, 천재. 아니야, 나 원래 외우는 건 잘해. 근데 이거 왜 외운 거야? 재밌으니까. 오늘도 어린이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방금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인사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헤어지긴 아쉽지만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재미있고 즐겁게 다시 만날 거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다시 만나는 다음 주까지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 모두 안녕.